부산에 전국 최대 규모의 동물병원이 들어섭니다. 반려동물 의료와 연구 그리고 관련 산업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콘텐츠 필름마켓 올해의 화두는 AI입니다. 콘텐츠 산업이 맞이한 새로운 전환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삼락생태공원에서 사상 강변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으로 시민들은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청년 창업 거점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구 대학로 상권 부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에 전국 최대 규모의 동물병원이 들어섭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이 남구 용당동에서 첫 삽을 떴는데요. 반려동물 의료와 연구 그리고 관련 산업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동물병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은 동명대가 땅을 기부하고 경상국립대가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부지 면적 13,000제곱미터, 연면적 9,000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이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의 1.6배에 이릅니다. 미국 수의학협회 인증, 전임상시험센터 설립 등 미래지향적 비전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완공되면 반려동물 진료는 물론 부울경 바이오 헬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의학학 클러스터 조성에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하에는 방사선 치료센터가, 지상에는 응급진료, 영상의학센터, 수술실과 교육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지역대학과 함께 취업, 창업을 지원하고 펫 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산업의 거점 역할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갈 뿐 아니라 이 부산의 수의학과 또 더 나아가서는 생명공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대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이곳에서 반려동물 관련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부터 부산시와 경상국립대, 동명대가 손을 잡은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국립대, 사립대 간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대학동물병원은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배우와 감독, 관객들의 축제라면 콘텐츠 마켓은 판권을 놓고 영화, 영상 산업 관계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자리인데요.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콘텐츠 필름마켓, 올해의 마켓의 화두는 단연 AI입니다. 제작 현장을 직접 공개하는 쇼케이스까지 마련되면서 콘텐츠 산업이 맞이한 새로운 전환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 콘텐츠 필름마켓. 올해 가장 주목받는 신설 프로그램은 이노아시아입니다. 핵심 프로그램인 워크인 프로그레스 쇼케이스 현장입니다. 제작 중인 AI 애니메이션과 장편 영화, 시리즈의 프리뷰 영상이 공개되자 급속히 진화하는 AI 콘텐츠의 현재와 속도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AI가 일단 가져다 준 장점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신인 창작자들에게도 자기 작품을 바로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 앞으로 많은 콘텐츠들이 AI로 만들어질 거고 관객들, 시청자들, 대중들이 원하는 수요가 AI로 좀 충족이 될 거고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는 제작 중인 AI 프로젝트들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작 파이프라인과 기술 적용 과정, 그리고 향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작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시 그 전통적인 어떤 프로덕션 시스템이 도입돼야지 완성도 있는 콘텐츠가 나온다라는.
국내외 AI 콘텐츠 랩의 신진 감독들도 그리고 프랑스의 파브리스 나드자리까지 참여해 작품 경험과 제작 노하우를 심층적으로 나눴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아시아 콘텐츠 필름마켓은 전 세계 52개국 1000여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노아시아를 비롯해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 스토리 마켓 등 7개 메인 프로그램은 기획부터 제작, 세일즈까지 전방위적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술과 창작의 융합, 그리고 글로벌 자본과의 연계까지 콘텐츠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의 무대가 부산에서 펼쳐졌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낙동강변에서 가을 정취 가득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상강변축제가 지난 주말 삼락생태공원에서 개최됐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체험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을의 길목 낙동강변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삼락생태공원에서 이틀간 펼쳐진 사상강변축제. 첫날 아침 비가 내렸지만 축제가 무르익으면서 화창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으로 공원은 가을 기운으로 물들었습니다. 풀이랑 자연 꽃을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을 보니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음식 부스도 그렇고 체험 부스도 그렇고, 우선 여름에 너무 더웠었는데 자연과 함께 나오면서 이런 체험을 하게 돼서 너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축제장에는 청소년들이 끼를 뿜어내는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한 땀 한 땀 직접 액세서리를 만들어보고 손수 도자기를 빚기도 합니다. 사상구 주민들이 그동안 쌓은 재능을 나누는 체험 부스입니다. 가족과 연인이 추억을 남기는 사진 촬영 이벤트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진 찍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게 다양해서 저희가 이런 사실 축제나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주말에 집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니까 뜻깊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상강변축제는 올해로 22번째를 맞습니다. 특히 올해 사상구가 공단도시에서 녹색 정원도시로의 전환을 선포하면서 이번 축제는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구는 부산 1호 지방정원인 삼락생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고 삼락생태공원에서 즐거운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상구가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이해서 정원도시 사상을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쉼이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정원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올해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축제 첫째 날에는 강변음악회와 불꽃쇼, 둘째 날에는 전국체전 붐업 페스티벌과 강변가요제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자치 한마당과 다문화 박람회, 먹거리 장터 등이 마련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최근 경기도 지역 축산농가에서 가축 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특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발병 시점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빨라지면서 인접한 강화군에서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 이동까지 겹치면서 농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화군 선원면 거점 소독시설. 차량이 들어서자 고압 분사기에서 소독약이 뿜어져 나온다.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소독에 이어 차량 내부 소독까지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축산 차량 이동이 늘면서 강화군 거점 소독시설의 방역 작업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강화의 축산 농가에 방문하시는 차량들은 무조건 이 강화 거점 소독 시설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차량은 물론이고 대인 소독이 미흡할 수 있어서 그 대인 소독을 더 이제 잘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는 보통 10월부터 2월까지지만 올해는 한 달 이상 빨라졌습니다.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의 한 토종닭 농장에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형이 확인됐고 하루 뒤인 14일에는 경기도 연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인접한 인천 강화군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강화군에는 돼지 농가 11곳과 양계 농가 3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긴장들 하고 계시죠, 다. 긴장들 하고 계시고 방역에 신경이 곤두서 있죠, 다. 농가에선 특히 귀성객 이동 등이 잦은 추석 연휴 동안 전염병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추석 전 특별 방역 대책을 가동해 드론 방역 등 전염병 차단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이 수중 재활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스파를 이용해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축적된 데이터는 학술 연구와 정책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에 조성된 수영장. 양손에 덤벨을 든 참여자들이 팔을 벌리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물속에서는 다리를 벌리고 점프를 하는 등 움직임이 멈추지 않습니다. 물의 부력과 저항을 활용해 관절과 근육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높은 운동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풀리고 균형 감각이 생기고 무엇보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수중재활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사와 어린이 등 시민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중 운동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파 산업진흥원이 그동안 수중 운동 전과 후에 참여자들의 건강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액순환과 근력, 지구력, 유연성 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수중 재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흥원은 연령, 직업, 질병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한 일상과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학술 연구와 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우리나라 한의학 중심 도시인 대구가 웰니스 산업 선도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웰니스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2025 K-메디 웰니스 페스타에서 대구 웰니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의 체험관을 찾은 의료 관광객들이 다양한 분야의 한의학 진료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춘화요법을 활용한 체형 관리와 교정 프로그램도 체험해보고 K-뷰티관에서는 대구 지역 우수 중소기업들의 한방 화장품 등 웰니스와 연계한 뷰티 체험도 합니다. 해외 방문객들에게는 특히 한복 체험, 전통 약첩사기, 한방차 시음 등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인기입니다. The hanbok was really fun. It reminded me of when I went to Seoul Palace and tried on hanbok with my daughter when she was just a little girl. And so it was very beautiful experience. 대구시와 대구시 한의사회가 한의학 웰니스를 구하다란 주제로 2025 K-메디 웰니스 페스타를 열어 웰니스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를 제시합니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한의학 중심도시 대구가 웰니스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의학과 한방은 의료 관광을 포함한 대구의 의료 산업의 육성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분야이며 대구 시민의 건강 전진을 위한 중요성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구시에서는 지역 의료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한의학 중심의 웰니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행복을 포괄하는 웰니스 산업.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육체적인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행복까지 추구하는 웰니스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의학 분야에서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강점을 갖고 있는 대구가 의료 관광 그리고 웰니스 산업과 만나 더 높은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육체 건강, 그리고 운동 등 음식 이런 게 모든 게 복합되어 있는 거라서 앞으로 큰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의학은 전통적으로 음식이나 생활 습관 등을 지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구시 한의사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와 대구 한의사의 날 행사도 함께 열려 한의학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AI가 뽑은 이번 주 부산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관광과 산업, 문화와 생활까지 바다도시 부산의 주요 소식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부산시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2025 부산 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 연결하다를 주제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년정책 박람회와 스타트업 네트워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강서구 대저동에 부산연구개발특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첨단 산업과 복합시설 조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재원 확보와 기반시설 연계 등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2025년 9월 25일부터 부산문화 콘텐츠 콤플렉스에서 웹툰 팬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신작 웹툰 시사회와 창작 체험 전시가 마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확대를 논의 중입니다. 방한대부 통행료 할인 대상을 이자녀 가정까지 확대하며 출산 장려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객과 만남이 이어지는 현장마다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은 기간 또 어떤 작품들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전당 기자회견장이 북적였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등장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신작 프랑켄슈타인을 소개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영화 세계를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영화제의 무게감도 한층 더해졌습니다. 야외 무대에서는 오픈 토크가 이어졌습니다. 배우 하정우의 연출작 윗집 사람들로 영화제를 방문한 감독과 배우가 무대에 올라 관객과 가까이서 호흡했습니다. 옷도 헤어도 바뀌지 않는 그대로 그냥 넷이서 정말 오롯이 그 모든 씬을 순서대로 촬영했어요. 그러면서 긴 시간을 하루 종일 대사를 막 4명이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영화였는데 아파트라는 일상적인 공간 속에 층간소음으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엄청나게 리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의 아이디어들을 이제 배우들이 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작업에 또 적용을 하고 또 영화 대홍수팀이 무대에 올라 촬영 뒷이야기를 나누자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TV에서 보는 분들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해 몰랐던 내용들도 잘 알게 되고 영화에 대해 관심도 많아져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객석은 일찌감치 채워졌고 영화의 전당 곳곳은 관객들로 붐벼 축제 분위기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배우와 감독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마다 관객들이 몰려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2차 민생지원금 지급이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때와는 달리 2차 지원금은 국민 90%가 대상인데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10% 어떤 기준인지 알아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국민 90%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못 받는 걸까?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첫째,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위 10%가 제외됩니다. 소득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험료를 활용한 겁니다. 올해 6월 가구별 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외벌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51만 원이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이 많아 재산세 과표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셋째, 2024년 기준 이자 또는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금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 행정복지센터에서 22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1차 때와 같은 방법으로 온 오프라인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남구의 대학로 상권이 빈 점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인 지원과 청년 창업 거점 공간이 문을 열었는데 대학로 상권 부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경대와 경성대를 사이에 두고 있는 대학로 상권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니 곳곳에 임대 문구가 나붙어 있습니다. 모기 좋은 1층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꼴입니다. 이 블럭에는 모두 407개 점포가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195개 점포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빈 점포가 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부터입니다. 부산 외대의 이전과 부경대 쪽문 쪽으로 상권 중심의 이동도 타격을 줬습니다. 코로나 오는 바람에 아주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외대까지 이사가고 외대 학생들이 보통 동명대, 외대 이런 학생들은 여기에 가서 여기서 집중해서 모이고 이랬는데 이 같은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상생 거점 공간 용소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 창업자와 지역 기업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난해 부산시의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최대 5년간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학과 연계한 축제, 테마거리 조성, 청년 창업 지원은 물론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됩니다. 특화된 외국인 거리도 만들고 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무슨 업종이든지 들어오면은 대학 교수라든지 전문가들 이렇게 모셔갖고 이 집은 어떤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손님이 어떤 맛을 찾는가, 이 음식이 정말 맛이 있는가, 그런 것까지도 지도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포동과 부산대 등 부산 지역의 전통 상권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로 상권 부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에 처음으로 들어설 대학 수의학과와 동물병원, 지역 반려동물 의료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은 생명을 향한 큰 변화,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